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 오늘 권희석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보니까요. 전염병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예. 코로나는 아니고요. 예. 코로나는 네. 아니고 역사 속에 있던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지금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전 지구적 위기를 맞아서 인류가 이제 여기에 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런 인류가 이런 전염병 위협을 마주했던 적이 역사 속에 그래도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들고 오셨고 예. 보니까 콜레라 이야기를 들고 오셨어요. 예. 예,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 콜레라. 예. 예,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상황하고도 매우 유사한 형태로 띠고 그렇습니다.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들을 되짚어보면서 앞으로 인류가 어떤 부분에서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교훈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겠네요. 예. 그러기를 네. 희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수님, 역사적으로 뭐 콜레라뿐 아니라 전염병이 크게 돌았던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동서양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서양에서는 이제 2세기경에 이제 로마 시대에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게 돌았었는데 이게 이제 중근동 지역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온 군인들이 이제 로마 시민들한테 옮기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그 당시 이제 로마 인구의 25%에서 30% 수백만 명이 이제 이 병으로 사망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인구의 4분의 1, 3분의 1이 예. 그 정도로 파괴적이었던 병이었고 예. 또 이 같은 시기에 또 중국에서도 유사한 역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이제 후한 말기였는데 네.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역병을 이제 치료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장각의 태평도가 유행을 하고 이게 또 이제 황건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또 나중에 삼국시대로 연결이 되는 또 그런 혼란기를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역병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이제 6세기와 8세기까지 이제 지중해 일대에서 유행을 했던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페스트 같은 경우에도 유럽 인구의 이제 25% 이상을 사망하게 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을 만큼 이제 그 고대 시대부터 이제 인류 문명이 굉장히 그 전염병의 위협을 늘 받아왔습니다. 이게 또 14세기 이후에 이제 인류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이 전염병의 확산 범위도 이제 점점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흑사병일 텐데 이제 흑사병. 중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실크로드의 초원길을 거쳐서 유럽으로 전달이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육로와 해로를 거쳐서 이제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과 북아프리카까지 이제 전파가 됩니다. 이미 그때도 전 세계적인 질병이었네요. 예. 이제 뭐 전 세계적인 무역망이 이제 확장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사망자가 이제 뭐 좀 연구마다 다르지만 7,500만에서 뭐 크게는 2억 명까지 보는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군요. 또 16세기에 뭐 잘 알려지다시피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한 스페인인들이 퍼뜨린 이런 매독, 살모넬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아즈텍 문명 자체가 붕괴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최근에 제일 유명해진 사례는 아무래도 1918년에 그 스페인에서 처음 보고돼서 이제 이후 2년간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에서 1억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냈던 스페인 독감이죠. 너무 유명하죠. 특히 그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콜레라를 고르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역사상 최초로 이제 산업혁명과 인류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세계 전역으로 전파된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뭐 전 세계적인 어떤 뭐 전염병 하면 패스트 있겠지, 뭐 콜레라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 사이사이에 저도 몰랐던 그런 전염병들이 다양한 전염병들이 꾸준히 이제 인류를 위협해왔습니다. 인류는 어쩌면 전염병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닌가 할 정도네요. 그렇다면 교수님, 콜레라는 우리가 이제 사실 학창 시절에 많이 좀 배우긴 했어요. 저도 소독을 많이 해야 된다, 물을 끓여 먹어야 된다, 그렇죠. 손발 잘 씻어야 된다, 콜레라 걸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저도. 이야기를 이제 당시에 국민학교였죠. 저도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때 좀 많이 배우긴 했는데 이 정작 콜레라가 뭐 어떤 병이고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떻게 전염되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언급하고 이야기를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 이제 콜레라가 이제 물을 통해서 전염되는 이제 대표적인 수인성 전염병이죠. 이제 그 콜레라균이 들어있는 그 물을 이제 인간이 마시거나 혹은 이 물과 접촉한 뭐 채소라든가 어패류 같은가 이런 식품들을 섭취해서 감염이 되고 또 이렇게 감염되었던 인간의 이제 배설물을 통해서 또 전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전염이 되는데 이제 감염이 한번 되고 나면 이제 심한 설사나 탈수 증상을 보이고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몇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그렇군요.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다. 지금도 이제 2급 법정 전염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래는 이게 그 예전부터 인도 겐지스강 하류 일대 풍토병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풍토병이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뭐 힌두교 성지순례나 뭐 축제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이제 인도 전역에서 그 힌두교도들이 방문을 했다가 여기서 감염이 된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를 다시 전파하는 식으로 이제 인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전염이 되던 병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도의 풍토병이었던 콜레라가 이제 인도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국까지 위협을 하게 할 정도로 발병이 된 게 이제 1817년인데 이제 인도 동부의 벵갈 지역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일 이제 직접적으로 이 창궐 하게 된 원인은 이제 1815년부터 이어진 홍수와 기근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계속 발생하고 또 이게 흉작으로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그 수인성인 그 콜레라의 전염도 용이해지고 물을 통해서 전염이 되니까 그리고 이 기근으로 이 흉작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이어지면서 이 그 현지인의 건강 상태도 급속히 악화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여기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렇게 자연재해가 있으면 또 위생도 안 좋아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그 조건이 상황이 안 좋았죠. 콜레라가 전염되기 너무 딱 좋은 조건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전염이 시작되는데 또 이 확산에 이 자연 재난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제 영국의 식민 지배까지 봐야 되는데 이제 1790년부터 이제 영국이 이제 일련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토지 개혁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영국 면직물을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도의 기존의 그 면직물 생산에 종사하던 제조업자들이 경쟁을 하지 못하면서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최하층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 기존에 이제 이제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층민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취약한 환경에 놓이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콜레라가 빠르게 번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여기에 영국이 이제 그 기존의 그 인도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이 심했기 때문에 뭐 이런 체제를 거부를 하고 이제 영국이 가지고 있던 근대 의료 지식을 이제 이식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영국 의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 도시 지역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었군요. 그 이제 대다수의 인도인이 살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대응까지 불가능해지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의 기존 체제가 이제 영국의 식민 지배에 의해서 붕괴되는 상황에 자연재해가 다시 겹치면서 이렇게 맹위를 떨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의학적인 지식과 기술도 영국에 의해서 부정당해서 이미 사라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영국의 의학 기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료의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더 전염병에 쉽게 노출이 됐었던 거군요. 그 사회 자체가 이제 바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그럼 이 당시에 맹위를 떨친 콜레라는 어떻게 해서 또 세계로 퍼지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까지 창궐을 했잖아요. 손 깨끗이 씻고 물거려 먹으라라는 게 뭐 학생들의 거의 뭐 수칙처럼 전해 왔으니까. 그 이제 이전에 했던 콜레라는 이제 인도의 풍토병이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이제 주변국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큰 역할을 한 게 이제 영국의 군대와 선박이었는데요. 그 벵골에서 이제 콜레라에 감염된 영국 군인들이 이제 주변 국가였던 아프가니스탄이나 그 네팔군과 교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적군의 군대까지 이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국에 퍼지기 시작을 하고 또 그 당시 영국이 그 전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영국의 무역로를 통해서 해상 무역로를 통해서 이제 콜레라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이제 실론섬, 뭐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 중국, 일본 이런
지역까지 이제 퍼지게 되고요. 하하. 이제 1821년에는 조선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 중국을 통해서 당시에 뭐 평안감사가 이제 설사와 구토를 하고 열흘 동안 1000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런 보도가 있고 기록이 남아있군요. 이듬해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창궐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원인을 몰라서 괴질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또 창궐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게 1821년에 오만에 그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에 있는 그 오만에 그 콜레라가 퍼진 다음에 이 지역을 오가던 또 노예상들에 의해서 동아프리카로 퍼지고 또 이 중동 지역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를 거쳐서 이제 동유럽 지역으로 들어오다가 여기서 이제 좀 겨울 추운 이제 23년, 24년에 겨울이 굉장히 추워서 좀 진정이 됩니다. 추위에 좀 약하군요, 콜레라가. 그 이제 추위가 예년보다 강하면서 이제 수인성이다 보니까는 이제 전파가 좀 진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1826년에 다시 또 창궐을 시작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영국군과 교전을 하던 러시아군이 감염이 된 다음 러시아가 이제 주변 국가 페르시아라든가 터키, 폴란드 이 지역에서 군사 행동을 하면서 또 이들 지역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게 또 바다를 통해서 영국과 아일랜드로 전파가 되고 이 아일랜드로 왔던 이 콜레라균이 이제 이주민들이 이제 대서양 넘어 캐나다로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대서양을 건너게 되고 이게 또 그 해안을 따라서 이제 1832년에는 미국, 1833년에는 멕시코, 그 카리브해 이쪽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확산 시기가 되면 이제 그 콜레라가 이제 세계 곳곳에 영국 식민지를 연결하는 해운망을 통해서 전파가 돼서 이제 아시아,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 대륙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확산이 됩니다. 네, 이런 루트로 콜레라가 전 세계적인 맹위를 떨치게 된 거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인간은 언제나 바이러스와의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또 수명 연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콜레라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영국이나 또는 뭐 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그 이제 인도에서 발생한 콜레라가 이제 확산을 해서 그 영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이제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니까 그리고 특히 1848년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대규모 콜레라 발병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 영국에서 콜레라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전염병 확산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봤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장기라고 해서 그 시체가 이제 썩을 때 나는 기운에 의해서 병이 옮긴다라는 논리가 있었고, 기운에 보이지 않는 의해서. 기운.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제 전염병이라는 게 이렇게 전달이 가능한 어떤 씨앗과 같은 형태로 접촉을 통해 옮겨진다는 세균 감염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균 감염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중해 지역에서 그 계속 이렇게 패스트라든가 전염병을 겪었던 지중해 지역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 격리 검역 제도를 도입할 때 기반이 되는 사상이 되기도 했었어요. 이 둘이 지금 사실 보면은 세균설이 당연히 맞을 것 같지만 당시에 이제 이 두 학파가 끊임없이 대립을 하다가 1822년에 이제 스페인에서 황열병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보고 어떤 것이 이제 전염병의 원인이 될지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모이는데 당시에 접촉이 없던 환자들이 이제 병에 걸리고 걸리는 걸 보면서 이거는 세균 감염설이 아닌 것 같다. 세균 감염설은 접촉인데 이거는 접촉이 없던 사람 사이에 퍼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세균 감염설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그 당시 모기가 이거를 옮길 거라는 걸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모기가 매개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기에 의한 접촉은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세균 감염설은 이제 많이 이제 그래요. 밀리게 되죠, 학계에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있을 수 없는 결론인데. 이런 생각이 이제 19세기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1854년에 이제 런던 시내에서 발병한 콜레라 사례를 연구하던 이제 의사인 존 스노우가 그 환자들이 발생한 집들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이들이 하나의 오염된 수도원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관찰력이 좋네요. 그래서 이 공무원을 설득해가지고 이 오염된 수도원의 그 물을 끌어오는 이 펌프를 못 쓰게 해가지고 확산을 차단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수인성이니까. 그래서 이 스노우의 연구가 이제 그 위생 설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이제 각
도시들이 이제 상하수도 시설을 개선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 그렇군요. 이렇게 병의 원인과 확산 과정을 탐구하는 게 이제 역학 분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면은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역학 분야가 공중보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깨닫게 해준 그 시발점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 역학 예. 분야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예. 이후 이제 1880년대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세균이 이제 질병의 원인인 게 밝혀지고 예. 또 이제 콜레라가 이제 물 속에서 장시간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서 예. 이제 이 때문에 이제 콜레라에 대한 대응도 점차 개선이 되는 거고요. 물을 끓여 먹어라도 예, 이 때문에 나오는 거군요. 예, 그 상하수도 시설도 정비를 해야지 그 네. 콜레라 감염자의 배설물이 상수도로 이제 들어가지 않게 되고 하하. 그런 식으로 이제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콜레라가 전 세계적으로는 꾸준히 확산을 합니다. 그 19세기 후반에도 그렇고 이제 남아시아 이제 1961년에서 1975년 남아시아 일대를 휩쓰는 후로는 네. 이제 이런 이제 개선된 대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런 전 세계적인 발병은 나지 않고 이제 국지적인 발병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수님, 저희가 오늘은 뭐 콜레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시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콜레라의 어떤 그 과거의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선은 뭐 콜레라가 처음에 이제 풍토병이었다가 예. 그 인도의 풍토병이었다가 이제 영국의 식민 지배라든가 뭐 제국주의의 그 발전 이후로 이제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맹위를 떨치기 시작하고 예. 또 전 세계에 연결된 해상 무역망을 통해서 각지로 번져나가게 되죠. 이게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이 개발을 확장하면서 기존에는 접점이 없던 병원체와 접촉을 하게 되고 또 이게 뭐 항공, 해로, 육로로 이렇게 긴밀하게 짜여진 전 세계 교통망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또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게 된 점이 네.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콜레라를 끊임없이 연구한 뭐 과학자, 의료진 같은 전문가들 덕분에 병의 원인과 확산 과정을 파악하게 되고 또 이를 통해 위생 설비를 정비한다든가 네.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또 이제 현재 들어와서는 예전과 같은 전 세계적 확산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콜레라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해온 역사가 이제 인류에게 있는 만큼 또 네. 코로나19 역시 이제 각계각층의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염병과 싸워서 승리해온 과거의 역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현대인에게 희망과 교훈을 주는 사례라고 저는 믿고요. 네. 또 그런 만큼 또 하루빨리 또 코로나19 사태 역시 극복될 수 있길 기원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종식이 만약에 되어도 어쨌든 여기에서 인류가 되짚어야 할 교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놓지 않고 예, 예. 잊지 않고 인류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예, 예. 마음도 덧붙여 봅니다. 예. 네. 자,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지구 권역을 휩쓸었던 전염병 콜레라에 대해서 오늘 권희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